가정의 달, 아니 종합소득세의 달 5월. 여기 지난해 4월부터 오로지 스브스뉴스에서만 근무한 열정 PD 제이가 있습니다. 사실 제이처럼 겸업하지 않는 직장인은 5월이 종소세의 달이란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1월에서 2월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오후 제이는 갑자기 종소세 약 24만 원을 내라는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트니스라는 헬스장, 그 이름이 익숙한 헬스장에서 작년에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 799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그걸 너가 받았다. 너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하는 게 거기도 찍혀 있지만 제가 2017년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내역이 있어요. 저학년 때 거기서 알바를 방학 단기로 3개월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지금 와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처음까지만 해도 옛날 거를 뭐 지금 내는 것도 있나 보다 하고 참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일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거지? 2017년 이후로 제이가 간 적도 없는 땡땡땡 헬스장에서 6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우린 작년에 제이에게 일을 시키고 799만 663원을 줬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제이는 받은 적도 없는 돈에 대한 세금으로 약 24만 원을 내게 된 겁니다. 헬스장이 6년 전 제이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돈을 줬다는 내용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고 세무사가 실수한 것 같다. 실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헬스장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와 같은 사업 비용을 국세청에 많이 신고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 시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곳에서 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국세청의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급 명세서 미제출, 허위 제출 신고. 이 기간의 사업장에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제이는 이 페이지를 통해 소득 부인 신청을 했고 다행히 24만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세무사의 실수라던 땡땡땡 헬스장의 주장, 사실일까요?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세무사가 실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뭐 5% 미만? 저희는 이제 직업 특성상 대리인이에요. 세무 대리인.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 헬스장에서 이 정보를 네. 세무사님께 주지 않았다면은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아니,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신고할 거를 이 사람으로 신고했다. 이런 일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보통 이름만 가지고 확인하진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잘못을 하려면 임제이라는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고 네. 주민번호가 앞자리도 네, 똑같고 똑같아야 한다.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실수하기 힘들죠. 김종석 세무사는 땡땡땡 헬스장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네. 얼마나 되길래 이런 제가 PD님을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짜로 인건비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가짜로 인건비를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세금이 줄어요. 사업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세율 구조가 15% 아니면 24%예요. 그럼 1,000만 원 인건비 신고하고 적게는 150만 원의 세금이 기본적으로 그냥 최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적지 않은 사업가가 허위 신고의 유혹에 빠진다고 합니다. 세무사님에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제공을 하시는 사업자가 종종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경찰서 끌려간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신고했냐고. 사업주분이 이제 노래 연습장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비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대비를 하셔라. 그러면 이제 유혹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 딸이 이제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딸이 학생들 명단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름, 주민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이름, 주민번호,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착착착착 해가지고 표로 쫙 정리했어요. 이거 신고 안 된 거였던 거니까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노래방이잖아요. 또 그리고 나이가 어린 그 여성분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이제 같이 경찰서로 가서 고발을 하셨어요. 그분 조사당하고 세금 엄청 맞고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지금은 이제 파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하는 건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이고요. 또 피해를 본 당사자는 엉뚱한 세금을 내는 걸 넘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임대주택 이런 것도 네. 많잖아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확 넘어가 버리면 이제 폐거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집도 잃는 거잖아요. 아찔할 수 있죠, 상황이. 무엇보다 한 사업장에 소득 부인 신청이 여러 건 접수될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탈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정말 위험해요. 지금 제가 세무조사를 대행해드리고 있는 게 지금 3개인데 정말 작은 곳에서도 세무조사가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줄이는 게 목표가 되지 마시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실 거면은 안전한 신고, 제때 신고 하시는 거 이 2개만 잘 지키셔도 종소세의 달 5월, 사업자는 양심적으로 신고하고 근로자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디서든 짧게라도 일해봤다면 매년 5월 꼭 홈택스에 접속해 자신의 소득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누군가 이걸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제 절차는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5월에 내가 모르는 엉뚱한 소득으로 세금을 내라고 한다? 소득 부인 신청.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